부사셋. 안녕하세요. 법무사 김청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 안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전영지입니다.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셋이 모여 무사 셋입니다. 부사셋. 네, 오늘은요 전국적으로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죠. 5월 9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폐지된다. 우리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런 시간을 좀 만들었습니다. 주택을 사고 팔 때 내게 되는 세금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양도소득세는 판 사람이 처음에 내가 샀을 때 들어갔던 돈과 지금 팔 때 받은 돈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보통 시세 차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에 따른 이제 소정의 세율을 곱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세무사님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고, 취득세라는 거는 집을 살 때 들어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건 지방세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법무사를 통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르실 때 취득세를 저한테 이제 납부 대행을 시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한 집안에서 주택을 두 채, 세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팔게 되면은 양도세라는 걸 내게 되는데, 그런 법이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시행령을 통해서 유예를 해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과세를 안 한다는 뜻이었죠. 그랬는데 5월 9일부터는 유예가 종료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주택 중에 하나를 다른 데다 처분을 하게 될 때는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된다. 세무사님 맞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이제 폐지가 되어지느냐? 22년서부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 너의 세금을 많이 매길 거야 라는 거를 유예시켰어요. 전 정권에서 그랬다는 것이죠. 계속 유예를 시키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년 연속으로 우리나라 세금이 줄어들었어요. 세수 부족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정권에 딱 드러나서 기습적으로 딱 발표했습니다. 우리 이거 유예 이제 안 할 거야. 세금적인 문제도 있고 이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그 의지를 천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예가 폐지가 되어질 거고,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다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연장되어지거나 이런 거를 해당할 수 있는 시기가 다시 도래하지 않을까? 이번 정권은 제가 보기엔 없다고 봐야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중과 유예가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양도소득세 중과 이게 뭔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게 뭐냐면 이 주택자를 갖고 계시는 분이 무언가 주택을 팔았다면 기본 세율의 20%가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그 차액 부분이 1억 5천 이상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억 5천? 1억 5천이면은 한 35% 원래 세율이 붙거든요. 원래 세율에 20% 더하면 55%예요. 반이 넘네. 반이 넘어요. 거기다 지방소득세가 55%에 10% 더 붙습니다. 그러면 60.5% 정도 되죠. 60.5%가 세금으로 붙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2주택자라고 말씀드렸죠. 3주택자는요. 기본 세율에 플러스 30%입니다. 똑같은 사례 들고 와볼게요. 자, 기본 1억 5천 양도차익 이상이 발생되었다. 35%거든요. 플러스 30 하게 되어지면 65%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71.5%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차익의 거의 대부분을 그냥 세금으로 내는 거네요. 이 시행이 다주택자, 그러니까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악몽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1억 5천일 때 지금 35%를 말씀하신 거고, 그 시세 차익이 1억 5천이 아니라 3억 4억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늘어나겠네. 훨씬 많이 늘어갑니다. 이제 세율을 말씀드리자면 1억 5천에서 3억 원까지면 38%, 만약에 그 차익이 3억 원이 넘었다, 그럼 40%예요. 그러면 시세 차익의 거의 전부를 그냥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경우.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3주택자가 10억짜리 부동산을 20억에 팔아가지고 10억을 남겼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한 8억 정도는 양도세로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근데 요거는 사실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세율 구간이 38%라고 해서 딱 38%를 적용받는 건 아니지만 거의 반 정도 이상은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세율 구간보다도 더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장기 보유 특별세액 공제도 다주택자에게는 없어져요. 장특이라고 하는 게 그거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느 정도 세금을 빼준다라는 거예요. 이제 10년 정도 보유하게 되어진다면 한 30%를 빼주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자면 만약에 차익이 1억 정도 발생했는데 30% 빼주니까 7천만 원만 볼게.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할게. 이게 장특공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혜택인데 이것도 다주택자에서는 없습니다. 이제 없어요. 5월 9일부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장특이라는 것 자체의 취지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하나의 집을 오랫동안 거기서 살고 있었던 사람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주택자한테는 원래 적용이 없는 게 맞는데
그것도 조금 유예를 해줬었는데 이번부터는 없어진다.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그 상담 사례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5월 9일 날짜까지 팔면 되어지는 건가요? 그럼 가계약금, 계약금만 넣고 빨리 진행할게요.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양도 시기를 보았을 때는 세법상은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잔금 청산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 원칙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약금만 주고받아서는 안 되고 계약서가 분명히 써야 되고 잔금까지도 다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요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정책을 좀 내놨었죠. 이거 너무 조금 심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조정 대상지요. 이제 강남 3구랑 용산 같은 경우에서는 계약 이후에, 그러니까 5월 8일 날 만약에 계약했다고, 계약금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4개월 정도까지 유예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약은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계약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강남 3구, 용산이 아닌 지역들, 그 지역들까지는요, 아까는 4개월이었잖아요. 지금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5월 8일 날 계약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11월 8일까지는 잔금을 받아야 돼. 그러면은 우리는 중과세를 하지 않을게라는 게 휴지입니다. 그래서 파실 분들은 잔금까지 뭐 빨리 받으실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그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조정하셔서 양도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게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질문이고, 두 번째가 가장 횟수가 좀 많은데, 저한테 이렇게 항상 이제 상담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팔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걸 저한테 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저한테 물어보세요.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딱 두 가지의 경우로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